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머석코리아의 천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퀴즈를 풀면서 역시 제가 에자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제가 이 인트로를 맡았던 이유는 머사 입장에서 에자일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 실제 HR 담당자로서 에자일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저희 나름대로 해석한 내용들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각각의 전문 강사분들이 설명하는 내용보다는 좀 브로드하지만 HR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팁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자일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들이 결국 환경의 변화, 어떤 기술의 변화가 우리를 에자일 환경이라는 그 요소로 이렇게 자꾸 밀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머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뭐 파괴적 기술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3D 프린팅이라든가 아니면 IoT 이런 기술들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발판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뭐 저희 나름대로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인 AI나 머신러닝 기술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환경 변화에 있어서의 어떤 시발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보다 휴먼, 인간적인 측면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요소들이 더욱 부각돼서 이런 변화들을 이끌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머사에서는 매년 글로벌 탤런트 트렌드라고 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트렌드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실질적으로 변화라는, 특히 HR 입장에서 변화라는 부분들은 잡이라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잡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탤런트라는 부분, 우리의 인재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에자일에 대한 인풋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일에 대한 변화라는 부분들은 많은 부분 일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수년 내에 50%까지도 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가장 큰 변화에 있어서는 잡이나 스킬셋들이 이런 것들을 이끌어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인재적인 측면에서는 밀레니얼이 아무래도 많은 HR 측면에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기존 세대들, 기존 탤런트들과 완전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칭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세대하고 어떤 갈등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건 조직보다는 일의 가치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 HR에서 계속 변화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머서에서는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크게 5가지 형태의 어떤 변화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화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하는 목적을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유연한 어떤 지속적인 유연성 그리고 네 번째는 탤런트에 대한 플랫폼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입니다. 근데 이 5가지 항목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 되는 게 결국 변화의 속도입니다.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변화의 속도가 결국 회사에 변화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게 결국 조직의 핵심 역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속도에 맞게 변화할 수 있는 조직들이 결국 에자일 조직이라고 저희는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느낌들이 HR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에자일이라는 개념들이 처음 접하는 개념인가? 과거에는 없었을까 하는 개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 과거에 우리도 리더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어질리티, 리질런스라는 개념들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러닝 어질리티라고 해서 어떤 학습의 민첩성,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 보니까 리더들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노하우나 경험으로서 모든 일을 판단할 수 없고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 내용에 기반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결국 리더들도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 실패했을 때 실패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오뚜기 정신이라고 하죠. 그런 리질런스라는 부분들이 요구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개념에서 HR에서의 과거의 어질리티나 리질런스는 어떻게 보면 리더, 개인의 입장이잖아요. 그게 조직 차원에서 입장에서 확대된 게 어질리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질리티의 올해 개념들을 충실하게 보다 보면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그램 관리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에자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완전히 100% 완성된 제품을 만들기 전에 좀 이런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제품을 내놓고 시장을 이렇게 보면서 기민하게
그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수정 보완해가는 그런 방법론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의 정의를 통해서 애자일 선언문이라는 것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특성을 보면 결국은 상호작용입니다. 개인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과의 협력, 호흡이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세 번째는 변화에 빠른 대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문서화된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업하는 일의 산출물을 중시하는 형태. 이게 애자일, 정말 애자일 방법론에서 얘기하는 애자일의 내용이고, 이것들을 우리 조직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결국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연하게 말랑말랑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자일 조직의 특성들을 보면 자기 완결형으로 소규모의 조직화, 그리고 아무래도 소규모 조직에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빠른 의사결정, 빠른 성과관리, 이게 되려면 결국 데이터가 근본적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애자일 조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HR에서 근데 왜 애자일 조직 할까? 그 목적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애자일 조직의 목적은 결국 수평적이고 말랑말랑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형태가 아닌가. 물론 기술적으로 뒤 강사님분들이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HR을 진행하고 HR을 관여하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HR에 대해서 더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위한 노력들은 과거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관점, 일하는 방식의 관점, 업무 환경적인 관점, 또한 제도적인 관점. 리더십이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수평적인 소통의 리더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계속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회의나 보고, 그리고 일하는 방식들을 단순화하는 방식, 그리고 업무 환경이라는 건 워크 스마트라든가 유연 근무제를 통해서 보다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직급을 단순화한다든가 상시 성과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다. HR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런 노력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유연한 조직 문화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부분,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ICT 기업이라든가 이런 유연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회사들에서 선진 기업들을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차이를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리더라는 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팀원보다 더 큰 분, 팀원의 위에 있는 분이 리더인 거죠. 결국 뭐냐면 우리 기존 조직에서의 리더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뭔가 지시를 해야 되고 보고를 받는 주체인 거죠. 하지만 이런 애자일하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가져가는 리더들을 살펴보면 결국 가장 큰 차이가 구성원들의 옆에 있는 리더예요. 구성원들과 같이 논의하고 구성원들의 얘기에 경청을 기울이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뭐 꼭 리더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서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라고 좀 싶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바로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직급 체계를 간소화한다든가 일하는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협업을 촉진한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이렇게 정기적인 사이클에서 성과 관리를 한 부분들을 수시적으로 보다 빠른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이클을 간소화한다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거의 HR 중심, 결국은 HR에서는 뭔가 결과를 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나 승진에 연계해야 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HR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현업 중심의 어떤 인사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과거에 우리가 계속되었던 어떤 환경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벤치마킹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결국은 선진사들이 수시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은 어떻게 하길래 성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인트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애자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오셨다고 봅니다. 근데 막상 돌아가는 자리에서 애자일 조직이 무엇일까 했을 때 애자일은 땡땡땡 이렇게 정의가 안 된다면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서두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돌아가실 때는 애자일 조직이란 땡땡땡이다 라고 정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애자일 조직은 무엇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간단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눈에서 봤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조직의 방식이 레고 방식, 어느 정도의 표준화된 그 하나하나의 블록들이 정해져 있고 블록들을 잘 융합하고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하나의 물건들을 만드는 형태, 그게 레고잖아요. 그러면 레고에 반대되는 애자일은 어떤 조직일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단어 없으세요? 땡땡땡. 네? 슬라임. 와, 이게 노출됐나요? 저는 슬라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이 얼마 전부터 계속 슬라임을 만지작 거리면서 보는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애자일이 슬라임 아닌가. 보시는 것처럼 슬라임에는 그 투명 용기에 들어있으면 딱딱한 액체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슬라임을 빼면 그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유연하게 늘어나고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있고 그 안에 내용물 자체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슬라임의 단점은 뭐죠? 애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국 제가 애자일 조직을 슬라임이라고 표현했지만 슬라임이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즐거움을 주고 어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걸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애가 피부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자일이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들의 장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슬라임을 못 쓰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머지 있는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슬라임과 같은 이 애자일 조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장점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활용하신다면 훨씬 좋은 어떤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슬라임까지 웃긴 얘기도 했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애자일은 결국 우리가 조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애자일 조직. 애자일 조직이라는 건 결국 조직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뭔가 박스를 잘 만들어서 융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더 앞설 수 있는데 제가 계속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애자일 조직에서 되게 중요한 건 행동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이 일하는 방식에서 행동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행동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리더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말 앞으로도 큰 리더인지 아니면 우리 구성원들의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구성과 함께하는 리더인지 이게 제가 HR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애자일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렸던 슬라임과 같은 애자일의 조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돌아가셔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